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의 온라인 뉴스 플랫폼 KBS 뉴스 D라이브에서 이어서 호우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조혜진 기자, 지금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1TV 뉴스특보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낮까지 일단 남부 지역에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낮 네. 동안 잠시 소강 상태이다가 밤에 다시 빗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별 피해 상황 그리고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D라이브는 여러분이 댓글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상 상황이나 안전을 확인하고 싶으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지금 계신 지역의 위험 정보 또 기상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 기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어디가 비가 가장 많이 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 화면에 최근 1시간 강수량을 좀 띄워놓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과 사실 전남 지역에 지금 굉장히 폭우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군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1시간은 보시면 경남 남해군에서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 49mm, 그러니까 거의 1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린 거죠. 그렇군요. 집중호우의 기준이 시간당 30mm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비가 지금 경남 남해를 비롯해서 비슷한 수준의 전남 여수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전남 신안, 무안, 한평과 같은 전남 지역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뭐 홍수라든지 이런 침수 피해 있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경남, 전남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위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다 경남, 전남 지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는 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구름대가 또 짙게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보상에서도 여수와 남해 등에 지금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한 집중호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구름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느 지역에 비가 오는지 레이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역별로 기상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됐을 때는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남부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비가 왔었는데 그건 사실 좀 이례적인 케이스였고요. 원래 장맛비는 이렇게 가로로 띠를 형성하는 강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가리고 있는데요. 이 목포를 시작해서 대구와 울산, 부산까지 남부 지방에 비가 집중이 되고 있고 지금 수도권과 인천 이런 쪽은 오히려 해가 뜨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구름대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앞으로 한 3-4시간 동안 비가 어떻게 내릴지 초단기 예측을 하는 레이더 영상인데요. 지금은 비구름대가 이렇게 짙게 남부 지방에 깔려 있죠. 붉은색일수록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인데요. 오후가 될수록 전남에서는 강한 비구름대는 좀 이동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동북 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소강 상태가 좀 된다는 예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오후가 지나서 밤까지 되면 다시 빗줄기가 좀 강해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특보가 발효된 곳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보면요. 아까 조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경남과 전남 지역이 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네요. 경남의 진주, 양산, 남해, 사천 등 그리고 전남의 무안, 장흥, 진도 그리고 광양, 여수,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호우주의보는요. 이쪽 이제 격자무늬 지역인데요. 울산과 부산,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남과 전북 일부 지역,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비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CCTV를 통해서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북, 경주, 서면, 아화리 지역이네요. 사실 경북 지역인데도 아직 그 비구름대가 경주 지역까지는 좀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뭐 아주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굉장히 좀 도로를 지나는데 유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날이 흐립니다.
영천 나들목인데요. 여기 역시도 날이 굉장히 흐리고요.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노면이 굉장히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날은 감속 운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부산에서 이제 빗길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야기한 그쵸. 대로 정말 감속 운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20%또 최대 50%까지 감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경남 지역입니다. 진주 지수나들목 CCTV를 보고 계신데요. 네.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경북 지역보다는 확실히 비가 좀 더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물몰아치는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고요. 사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구름이 낮게 깔려서 시야도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저 위쪽의 도로를 보면 네. 그러니까 순천행 도로를 보면 노면에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네요. 저런 곳은 과속을 하면 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감속 운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지역인데요. 마찬가지로 물보라가 굉장히 많이 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탱크 로리 같은 차들, 네. 대형 차들이 지나가면서 또 저런 물보라가 치면 옆에 있는 차들이 또 맞아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또 차선 유지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기 방금 네. 하만 칠서면 대치리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가 좀 오고 있는 상황이 카메라 화면에 지금 물방울이 맺혀 있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비가 오고 있거나 그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속도로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은 경남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난감시 CCTV로 낙동강 근처를 보고 계신데요. 네.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나 보입니다. 네, 확실히 불어났죠. 지금 다리에 보면 수위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요. 네. 저렇게까지 높은 게 최근 들어서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곳 홍수 위험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광양 현장, 그 산사태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현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잠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곧 이어서 산사태 현장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광양의 진상면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택 4채를 덮쳤다고 합니다. 이게 발생한 게 오늘 오전 6시쯤인데요. 네. 이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일단 4채 중에 2채가 흙에 매몰되고 2채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오늘 들어온 속보인데요.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 전남에 폭우가 내리면서 네. 그 오늘까지 200mm가 예보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왔고 또 아까 조 기자가 보여준 자료대로 1시간에 30mm 넘는 지금 그렇죠.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단은 광양에서 산사태가 나서 주택 4채가 매몰이 됐다는 점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이어서 현장 그림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 기자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가옥 침수 피해도 계속 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네.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심 홍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 한번 연결해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신현석 교수님 준비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대학교 네. 신현석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신 교수님 지금 부산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영남권 호우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은 부산 경남 지역이 약간 그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밤서부터, 지금 그 아침까지 약 한 그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동래 지역에 약 200mm 이상의 그 비가 내려서 현재 실제로 보면은 온천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병교, 수안교, 연안교 등 도심 그 나름대로 교량들과 나름대로 그 주변들이 지금 침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부터 사실 남부 지역에 이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렇게 국지적인 집중 호우가 내리면 그만큼 또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올 네네. 여름 이런 홍수 피해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뭐 예측이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에 도시 지역의 홍수 피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그 기후 변화의 영향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오늘 그 내리는 비와 같이 굉장히 그 강우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비가 내려 가지고 단시간에 우리가 그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산사태를 유발하는 그런 그 피해를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최근에 그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도시에 그 난개발이 지금 그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가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비가 내리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도시가 난개발이 될수록 홍수 피해는 2배 내지 3배 이상 증가된다는 게 우리가 보면은 그 연구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영향과 그다음에 이 도시화 영향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굉장히 큰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와 난개발 이렇게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도심 지역의 홍수 피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나요?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좀 경사가 급한 산악지대라든가 아니면은 경사가 급한 산지가 있는 바로 밑에 지역에서는 산사태입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지가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산지 밑에 그 위치하는 그 지역들은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의 산사태와 같이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그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도시 하천변의 침수 지역입니다. 도시 하천변에 어떻게 보면은 하천이 우리가 홍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용량이 부족해져서 도시 내에 저지대에 다양한 침수 지역이 그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부산과 같은 곳은 해안 도시에서는 조위 영향입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조위가 가장 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하천에서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안 지역에서 조위와 홍수가 만났을 때 우리가 센텀 지구라든가 수영강이라든가 온천청과 같은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그 해안형 침수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우리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대비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하면 산사태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도심 하천들이 또 범람할 수도 있고 또 해안 도시에서는 만조시에는 이게 물이 잘 안 빠져서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도심 지역의 침수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뭐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그 도시 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그 대책과 그다음에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가 홍수를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키우는 거고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건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대피라든가 아니면 재난 관리하는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구조적인 대책으로는 가장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우수 저류 시설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배수 펌프장을 좀 증가시킨다든가 최근에는 우리 그 서울의 신월동과 같이 이 대심도 그 지하에 우리가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큰 물그릇을 키우는 그와 같은 시설에 대한 측면이 있겠고요. 또 반면에는 비구조적으로는 도시 내에 도로라든가 건물과 같은 많은 시설들에 우리가 그 홍수를 잡을 수 있는 그린 인프라 또는 저영향 개발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홍수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잡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홍수를 예보하고 경보하는 지금 재난방송과 같이 경보하는 그와 같은
철저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부나 지자체가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뭐 어젯밤에도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에 앞서서 또 사전 예보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이 예보를 들었을 때 혹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행동 요령 같은 걸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침수시 때 3단계 시민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반드시 그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산지라든가 아니면 비탈 경사지에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산이라든가 홍수기 때 위험한 하천변에 아니면 계곡변에 가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지대에 있는 하천에 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천변은 순식간에 한 10분 내지 20분 내에 우리가 온천천이라든가 중랑천이라든가 청계천 같은 곳은 네.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하차도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지하실에 항상 우리가 그 대비하면서 침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재난 방송과 그다음에 재난 그 경보를 수시로 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또 피해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토목공학과 신현석 교수와 함께 도심 홍수 또 침수 막을 방법, 이번 호우의 피해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이번 호우로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를 일단 1차로 발표를 했습니다. 새벽 6시 기준으로요. 네. 전남 해남에서 집이 침수가 돼서 80대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서 지금 침수 피해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 그리고 진도 등에서 36세대 47명이 일단 대피를 했고요. 또 진도, 장흥, 강진, 해남에서 주택 8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중앙시장 상가가 물에 잠겼고요. 농경지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물이 급격하게 집에 들이차면서 대피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피해가 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오늘 저희 KBS로 진도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본 분이 영상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보 영상을 함께 보고 현장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김하영 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내주신 건데요. 아마도 본인 이제 자택인 것 같아요. 진도 고군면에서 이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흙탕물이 들이친 건가요?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물이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현관문과 부엌 쪽을 촬영하신 영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새벽 한 5시 경으로 보입니다. 저희 제보 접수받은 시간이 4시 50분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침수가 된 걸로 보이고, 지금 사람이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발이 약간 잠길 정도의 물인 것 같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내리는 폭우 때문에 그 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침수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온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아마 새벽에 좀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밤 사이에 내린 폭우에 이렇게 피해를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영상 끝에 보면 이제 건물 벽이 나오는데 벽까지 물이 가득 찬 걸 보니까 저지대에 계신 건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인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한 거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제보 영상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함께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아이디 KBS 제보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고, 저희 앱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한나님, 광양도 많이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광양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낮에는 잠깐 소강 상태겠지만 밤까지 굵은 빗줄기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있는데요. 카이로스님 진도 쪽 심각하다는데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신 김아영님을 연결해서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지금은 복구가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제 전화기로 전화를 드릴 거고요. 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자 고령도 호우 예비특보 발효 중입니다라고 지금 계신 경북 지역 지역, 쪽, 네. 계신 지역 쪽 말씀 공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 계세요. 그래서 현지 날씨 정보를 좀 네, 김아영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문자 보내드린 KBS 기자 신지혜입니다. 혹시 오늘 보내주신 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쭐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일단 이게 언제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게 한 4시쯤에, 새벽 4시. 새벽 4시면 그때 주무실 때 아닌가요? 네,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막 깨우셔가지고 무슨 일이지 했는데 벌써 현관이랑 다 물이 차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영상을 3개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집 밖에서 찍으신 것 같고, 하나는 2개는 집 안에서 찍으셨는데, 네. 방에서 나오니까 이미 거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방에서 나왔을 때는 신발장에 일단 물이 차 있었는데 네. 30분도 안 돼서 방 안으로 다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밖에는 비가 어느 정도로 내리고 있었나요? 밖에 그냥 엄청 쏟아졌었어요. 아, 근데 그게 비가 이제 밤부터 계속 시작이 됐을 텐데, 네. 다른 때는 이런 침수 피해가 없었나요? 이번이 네. 처음인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희가 엄청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주하시는 자택이 좀 지대가 네. 낮거나 내리막길 쪽에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약간 안쪽쯤이긴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놀라셨을 텐데 복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배수는 하셨나요?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살살 오니까 물이 네. 조금 빠져가지고 막 쓰레바지랑 양동이로 물 퍼내고 있어요. 한 2시간 했는데 아이고. 아직도 물바닥. 그 중에도 저희한테 상황을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침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남부지방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침수가 발생하셨을 때 이제 처음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좀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일단 낮은 곳에 있던 물건들이랑 전자제품부터 올리고 가스를 잠궜어요. 아, 네네. 그리고 가스 잠그고 전기 제품 같은 걸 좀 치운 이유는 이제 감전 위험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겠네요. 네네. 차도 이제 마을회관 쪽으로 옮겨놓고. 아, 차 옮겨 놓으시고 그 보내주신 영상 보니까 밖에서 나가서 촬영하신 것도 봤는데 어두워서 좀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네. 물이 굉장히 세차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밖에 아, 나가셨을 맞아요. 때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일단 마당으로 이제 집 안에서는 약간 찰박거릴 정도니까 네. 나가도 엄청 많진 않겠지 했는데 나가니까 저희 거의 허리 전까지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허리까지요? 네, 이제 저희 집에서 바깥쪽으로 막 물이 나가니까 물살이 생긴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허리까지 물이 차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옆집 같은 것도 보여요. 혹시 이웃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나요? 이제 이웃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높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저희는 약간 낮아가지고 좀 방 안에서도 발목 정도로는 더 찼었는데 네. 이제 이웃은 약간 찰박거릴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집 안이 전체가 다 잠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전체가 잠겼어요. 아이고, 그 이제 복구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침수가 됐을 때 복구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고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물을 퍼내기가 네. 많이 힘드네요. 방마다 막 가구들 구석구석까지 밑에. 막 젖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예. 불만 들어오고 막 냉장고랑 냉동실이 다 꺼졌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저희가 양식장을 하는데 양식장도 약간 피해가 있어서 아, 양식장은 어떤 거 하세요? 저희 전복 식혜 양식장이요. 전복이요? 네. 아, 그러면 양식장에도 원래 전기 공급이 돼야 뭐 산소 같은 거를 좀 넣고 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바닷물에서 하는데 민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그 상황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또 주의사항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복구가 빨리 돼야 될 텐데 오늘 밤에도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걱정되시겠어요. 앞에 좀 어떻게 뭐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은 깔아 놓으실 여유가 되시나요? 모래주머니는 하나도 없고 이제야 물 빠져서 아이고, 강물을 그렇군요. 다 퍼내는데 걱정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님, 저희에게 제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후에도 복구 상황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시청자분들과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얼른 복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에 사시는 시청자 김아영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제보 화면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조 기자, 네. 이렇게 가옥이 침수됐을 때는 좀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 조 기자 화면으로 그 대처를 보고 이어서 산사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옥 침수 피해와 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사실 반복적으로 가옥 침수 뭐 피해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네네. 갑작스럽게 또 피해를 입으시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전기 관련해서 특히 좀 대처법을 미리 알고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전기 설비부터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전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요라고 카이로스님이 네. 보내주셨어요. 지금 약간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옥 침수 피해 대비 방법을 저희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있으면 이어서 네네. 다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피해 대비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광양에 산사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부지방에 지금 비가 굉장히 밤사이에 많이 왔고 일부 지역에는 뭐 200mm 넘는 지역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요. 네.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보면 지금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경보가 발효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제가 좀 가리고 있네요. 이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이고 파란색 부분이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곳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본인 지역에 특보가 발효돼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광양, 그리고 순천, 보성, 여수, 고흥 등 전남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의보 역시 전남, 그리고 전북 일부 지역, 남원 등 전북 일부 지역,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의 산청, 하동, 사천, 통영,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에까지 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노면이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 설비가 없거나 혹은 나무들이 많이 벌목이 돼서 민농산인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사태 사고가 난 광양에도 지금 산사태 특보가 나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산사태 위험 징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산사태 경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께서는 특히 조심하시고 만약에 징후가 보인다면 빠르게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남부지방에는 특히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쿤부자님 고흥에 사시는데요. 축사 물에 잠겼다고 하시고 박재규님 장흥이신데 새벽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천둥 번개 치고 비 억수로 내린다 이렇게 제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CCTV를 통해서 지역별 강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S 재난감시 CCTV 목포 북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빗줄기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화면에 지금 물방울들이 맺혀 있습니다. 네. 아까도 구름 레이더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낮으로 갈수록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밤에 다시 빗줄기가 굵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목포 북항 화면 네. 흐리고 지금 배들은 정박해 있고요. 네. 화면상에 물방울들이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수 오동도입니다. 여수도 비가 많이 왔죠. 그렇죠. 여수 많이 오동도 지역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날은 여기 원래 관광지잖아요. 네. 걸어도 가고 막 저기 레일바이크 타고도 가는 데인데 왼쪽에 모터보트 타는 곳이라고. 이런 날은 관광은 물론 네. 레저 같은 것들은 할 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적도 드물고요. 남원 뱀사골입니다. 저희가 범람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재난감시 CCTV로 감시하는 곳인데요. 네. 원래는 물살이 이렇게 세지 않은 곳입니다. 그쵸. 굉장히 잔잔한데 지리산에도 폭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살이 거센 모습, 이런 곳에서 만약에 야영을 하고 계셨다면 그냥 특보가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비가 나온다는 예보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보내드리는 걸 들으신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네. 권고입니다. 특히 비가 내리면 같은 양이 내려도 계곡으로는 물이 몰리기 때문에 금방 고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어서 전북 순창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죠.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도로가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20%에서 50%까지 감속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유의하시고요. 이어서 경남 창원으로 갑니다. 마산 여객터미널입니다. 역시 비가 오고 있진 않지만 창원 역시 호우특보,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특보까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네. 피해 상황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구름 지나는 지역 창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수영입니다. 나라짱 사랑님, 부산에 사시나 봐요. 부산 비바람 장난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부산 수영만 상황 보여드립니다. 화면으로 빗방울이 들이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여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파도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금은 인적이 드물어서 다행이고요. 네, 그쵸.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닷가, 하천가 이런 곳은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울릉 저동항입니다. 경북 울릉군 저동항.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멀리 비구름이 강하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야가 굉장히 흐리고요. 산 봉우리 같은 것, 네, 저희 그쵸. 기준으로 저쪽에 있는 저곳은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기상 상황 전국이 흐립니다. 비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곧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혜진 기자, 지금 그러면 어디에 비가 가장 많이 왔는지 네. 가장 최신 정보를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제 화면에 지금 최근 1시간 강우량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랑 유사한데 조금 아까보다 많이 내리는 곳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나주라든지요. 네. 나주는 아까 상위권에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요. 네네. 또 광주광역시에도 지금 현재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네, 지금 출근 시간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는 여전히 역시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비 집중호우가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비슷한 지역에 좀 CCTV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네. 끊겼네요. 지금 여수 지역입니다. 최근 1시간 강우량이 여기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래서인지 CCTV가 조금 끊기는데요. 네, 비가 오면 네. 얘네도 오류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에 호우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네, 순천 지역입니다. 해룡 교차로인데요. 제가 처음 이 CCTV 화면을 봤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은 날이 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물보라는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감속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바퀴 옆에 물보라들 정말 네. 무섭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전남 보성 지역이고요. 네. 방금 차가 지나가면서 물보라가 양쪽으로 정말 많이 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전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맞아요. 습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속 운전 반드시 네. 유의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지역은요. 지금 남해인데요. 경남 지역 중에선 남해가 가장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화면이 조금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남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밀양입니다. 낙동강 지역인데요. 아까 보신 것과 비슷하게 또 수위가 높아진과 동시에 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지 빗방울이 화면 앞에 이렇게 물방울이 잡힌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산책로 비슷하게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하천변, 낙동강을 비롯해서 도심 소하천변도 산책로 이용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방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통영 지역은 비는 조금 갠 것 같은데요. 비가 아직도 많이 내리고 있네요. 지금 비 많이 오네요. 네, 빗방울이 잡혔죠. 화면이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강풍도 보면서 이번 장마에 비가 내리면서 또 굉장히 강풍주의보들도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람도 철저히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남부지방 상황을 조혜진 기자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CCTV인데요. 광주광역시 현재 가장 최신 1시간 강우량이 또 폭증했기 때문에 화면 보여드립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차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지금 광주 북구 서광주 나들목인데요. 우상단의 강우 빗길 미끄럼 주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실제로 차들이 그렇게 많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퀴 뒤쪽으로 물보라가 잡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지금 이 지역 비가 얼만큼 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지금 굉장히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 오는 날 도로 이용하실 때에는 평소 내가 다니던 속도보다 최소 20%, 최대 많게는 50%까지 감속하셔서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속도를 감속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출발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남부지방 상황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김해도 호우경보냐고 JM초님 물어보셨는데 네.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규성님은 대구 사시나 봐요. 달성군 지금 비 많이 오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김성준님, 저는 노트북으로 뭐 하는 거냐, 타이핑을 열심히 한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제보가 지금 실시간으로 네.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걸 다운로드 받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요. 지하차도에서 화물차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보낸 영상이 들어와 있는데 자, 사람 먼저 빼고 그다음 차 뺄 테니까. 오늘 오전 5시 40분, 그러니까 새벽 5시 40분쯤에 네. 발생한 사고입니다. 순천 서면 앞곡리에 있는 한 지하차도라고 하는데요. 자, 화물차가 사람 먼저 한 대 빼고 물에 그다음 차 뺄 잠겨서 구조대원 8명이 출동해가지고 트럭 운전자 1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소방서에서 보내온 영상인데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대처법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영상이 짧지만요. 보면 거의 허리까지 물이 그쵸. 차 있는 걸로 보이고 차량 침수 같은 경우 밖에서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면 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119에 빨리 그리고 신고를 하셔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또 탈출이 되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이제 문을 파손하다 보면 문이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구조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호우, 집중호우 때는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지하차도에 가지 않는 것이 네. 좋지만 또 부득이하게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집가 침수되지 않도록 뭐 지자체에서 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는 사실 바퀴만 잠겨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전진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배기구가 일단 물에 잠기면 사실 엔진까지도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량 피해도,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해서 운행하시는 그런 생각하셨다면 반드시 좀 후진하셔서 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네. 제가 방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김해인가요? 네,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구산중학교 앞에 네. 있는 천변인가 봐요. 이게 도보 산책로가 원래는 있었는데 보내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빗물에 침수가 돼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그래 보이네요. 자전거도로 도보 산책로 이게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관리자들이 보강 공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네. 관리자들께서는 이 제보 영상 만약에 보신다면 지자체 담당 직원들께서 보신다면 안전대책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보자분이 성함을 저희에게 밝혀주시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희님, 김해 같이 사시나 봐요. 김해 지금 비 많이 내린다고 하셨고요. 네. 스폰지밥님, 부산에 비 많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역이 잠겼는데 이상이 없느냐고 정혜식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부산이 호우주의보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부산역이 물에 잠겼다라는 그런 피해 상황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안내를 이제 기상 예보에서 다 해드리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기상 정보는 주요 대도시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안전 상황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고. 장인태님도 남부는 난리가 난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저희도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수도권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부 지방에 저렇게 국지성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소식의 공통점이 차량 침수 그리고 가옥 침수예요. 네. 그런데 아까 가옥 침수 관련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차량 침수 시에 네.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면 될지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있는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 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참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보이는 화면은 서울 여의도입니다. KBS 사옥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렇죠. 날이 좀 개는 것 같은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 비구름대 영상을 아까 보내드렸지만요. 그 가로로 이렇게 띠를 형성하는 식으로 비가 그렇죠. 오고 있어요. 지금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된다고 말씀을 계속 예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기상 상황 그리고
결항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준비했는데요. 이게 기상청에서 안내한 일단 전국 날씨 상황입니다. 몇몇 지역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네. 중부는 흐리고요. 그리고 서울, 춘천, 백령도는 오히려 날이 좀 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낮 동안 비는 소강 상태이겠지만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에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200mm까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공항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행기 탑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휴가철도 다가오고 했는데 일단 김해와 제주공항에서는 네. 결항 상황이 없는데요. 네. 여수공항 그리고 울산공항에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뭐 여행으로 자주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울산공항 상황인데요. 네. 거의 대부분의 항공기가 결항이 된 상태입니다. 네, 여수는 호우 경보, 울산은 호우 주의보가 10시부터 그렇습니다. 발효가 됩니다. 지금 울산공항을 거쳐가실 분들은 네. 결항이 됐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여수공항입니다. 순천과 가까운 곳이죠. 여수공항 항공편 역시 대부분 결항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이어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항들 보겠습니다. 제주공항. 제주공항은 지금 결항이 거의 없지만, 결항이 아예 없지만 지연된 항공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도착지 상황에 따라서 좀 지연이나 결항이 되는 거고요.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기들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울 김포공항 볼 텐데요.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는 대부분 정상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여수와 울산으로 향하는 항공기만 결항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호우특보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경상남도, 진주, 양산, 남해, 고성, 사천, 김해, 창원 등이고요. 네. 또 흑산도와 홍도도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은 거의 대부분 지방 이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다 호우주의보, 울산과 부산, 광주,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 전북 일부 지역에 발효가 돼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네. 아까 어떤 분께서 김해에 사시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김해 지금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기 네. 때문에 출퇴근 또 일부 등교를 하는 학생이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기상 상황 KBS CCTV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KBS는 재난 방송을 위해서요. 행안부, 또 네.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CCTV, 또 경찰청 CCTV까지 협업을 맺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찰청 CCTV네요. 경남 김해입니다. 네, 김해 모습인데요. 지금 시가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김해 네. 지역은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김해 외고 앞은 여기는 사실 CCTV 화질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안개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서 지금 약간 오류가 지금 났네요. 또. CCTV들이 네. 계속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비가 많이 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김해 괴정교 쪽입니다. 여기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막 물보라가 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같은 경남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고, 네. 김해 지역 내에서도 비가 덜 오는 곳도 더 오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 딱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우산 챙기시고 오늘은 그냥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느 지역에 네. 얼마나 온다고 예측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참 안 됩니다. 네, 경남 양산 지역인데요. 저 넘어 낙동강이 보이는데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네요. 네. 많이 불어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쪽은 수위가 많이 불어났고 지금 차량이 이동하는 중인데 뭐 물보라가 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비교적 차들이 굉장히 서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경북 경북이네요. 의성입니다.
이전의 CCTV 화면들보다는 조금 밝은 편이에요. 그러게요. 그죠?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왔나요? 혹시 경북 의성군이나 근처에 사시는 네. 분이 계신다면은 저희에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머브 오드레님 날씨 탓인지 영상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보와 달리 이규성님이 달성군 대구 달성군에 사시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대구는 지금 소강 상태라고 예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달성군은 계속 비 예보가 있다라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요. 네. 마지막 CCTV 화면 보여드리고 네. 좀 설명드릴게요. 부산 지역입니다. 지금 경남 지역에 또 비구름대가 짙게 끼어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뭐 옆에 물보라가 치고 있고 현재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아이고. 김성주님이 전라남도 강진군의 기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가야 가야 한다라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기상청에 들어가 보니까요. 강진 지역 역시 호우 경보가 내려진 아이고, 지역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기상청은 오늘은 전남, 광주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 대비하셔야겠네요. 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시거나 이렇게 업무상 가야 되는 도시가 있으시면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지대 주차는 피하시고요. 네. 그 기상청 홈페이지는 시간대별 예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조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 비가 많이 올 것 같고요. 비가 밤 사이에도 계속 되겠고 내일도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강진군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계신 곳의 지역이 궁금하다면 기상청에서 이렇게 시간대별 예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게 내일 오후 6시 상황인데 강진군 내일 오후 6시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강수 확률 60%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업무에 차질 없으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비구름대 이동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보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 서너 시간 정도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비구름 이동 보고 계신데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동북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상황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빨간수록, 보라색일수록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요. 네. 화면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전남, 경남, 전북 일부 지역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네요. 왜 서울에 비가 안 오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네. 장마전선은 보통 이렇게 가로로 긴 모습을 하고 있어서요. 원래는 이렇게 일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비가 올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할 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붉은 강한 비구름대가 이 동북 쪽으로 이동을 일단은 낮 동안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 지역, 전북 지역 낮에는 비가 좀 덜할 텐데 밤이 되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네, 지금보다는 낮이 되면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겠지만 밤에 다시 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저희가 계속 산사태 또 침수 피해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럴 때 걱정되는 게 만약에 조 기자 집이 침수됐다면 어떻게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전기 문제가 진짜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막 초조하고 하면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네.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 안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감전 사고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거를 볼 시간이 될까요? 지금. 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 합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네, 지금까지 KBS 뉴스 D-라이브에서 여러분께 호우특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특보 KBS 1TV에서 계속됩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죠.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신지혜입니다. 조혜진입니다.